지금 제가 봤을 때도 비록 발생 초기인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 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국민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은 여전히 세월호를 참사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공식적인 워딩은 세월호 사고입니다. 사고. 네. 그냥 일반적인 사고 중 교통사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따라서 국가 책임 전혀 없다. 라는 스탠스를 헌재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세월호 참사가 사고라고 명명되는 순간 이거는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본질적인 뿌리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지금 참사도 보면은 기본적인 워딩부터가 상당히 불손하고 뭔가 좀 냄새나는 그 공작의 느낌이 강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확인은 못하지만 일단 당장 현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당장 냄새나는 게 뭐냐면 이 참사를 뭐라고 이 네이밍 규정할 것인가 하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아니라 세월호 사고라고 해난 사고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지금 주도적으로 보면은 무한공항 사고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정부는. 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고 있고요. 사고가 난 장소를 강조하는 태도.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네이밍이에요. 이게 이를테면 어디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무슨 뭐 화곡동 살인 사건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이름을 걸어서 뭐 이상철 뭐 살인마의 뭐 이상철 살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아주 옛날에만 화성 연쇄살인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얘기했죠. 이제 그 지역을 기반으로 연쇄적으로 났으니까 지역이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 요거는 뭐냐면은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도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남 무안군 비행기 추락 사건 면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이게 마치 그 지역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MBC에서도 저렇게 정신머리 없이 따라가다가 오후 3시인가부터 정확하게 이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제주항공기 추락사고. 저희가 옛날에 괌에서 칼기 추락사고 났을 때도 괌 사고라고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그냥 칼기 추락사고 어디서? 괌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항상 그렇듯이 어떤 지역적인 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인다 하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사실 이 국가적인 정말 재난인데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텐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집단은 당장 보여지는 것으로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이미 움직이고 있다. 자,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을 냈어요. 그 자료 제가 하나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이미 직무가 정지됐죠. 정지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들이가 뭐라고 무한공항 여객기 사고라고 네이밍하죠. 대통령실과 조선일보는 똑같아요. 이게 그 지역적인 문제, 로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떤 냄새를 피우는 거죠.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왜 합니까, 지들이? 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과 조선일보 그리고 국임당의 보이지 않는 음모가 보이는 증거로 외화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기사로도 동시에 이걸 어떻게든 정쟁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벌써부터 엿보입니다.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벌써부터 엿보여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는 당일은 못했습니다만 며칠 지나서 한 4, 5일 지나면서부터 여기저기서 뭐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대부분 안산에 사는데 그 안산이 옛날 성남에서 쫓겨온 뭐 전라도 쪽 사람들이 대거 살고 있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 많이 찍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좌파랑 연결되어 있는데 좌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를 뭐 정쟁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공세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안 먹혔어요, 그게. 오히려 욕먹였지. 그러다가 점점 항상 모든 사건, 사고가 잔잔해지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대치가 시도됩니다. 한 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호 그리고 유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론의 금기어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 욕도 하고 다니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그런 게 보여져요. 방금 띄웠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냐면
이거를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제 무안공항 참사의 국회의장 최상목 대행 최선 다해달라는 거고요. 디지털 타임즈란 언론사에서 붙인 제목은 총리 탄핵 여파 벌써.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참사가 민주당과 너희 좌빨들이 총리 탄핵했기 때문에 국론이 국가가 불안정해져서 일어난 그 와중에 일어난 참사야라며 정치적으로 이 책임 공방을 벌써 야당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매우 일관되고 제 눈에는 조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랑 패턴이 대단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종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죄송합니다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저렇게 지금 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댓글에 어떤 게 김종욱 박사. 댓글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네. 탄핵했던 니네들 천벌받는 거야 나와요. 그러니까 난 그거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은 그러지 그래서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네. 내용들인데 또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이 첫눈이다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는 상황. 근데 그런 댓글은 소개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들을 그런 식으로 물투하는데 그 세월호 말씀하신 제가 세월호 그 참사가 났을 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제가 메시지를 썼었는데요. 제 사무실 바로 옆에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농성을 하고 계셨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계속. 그럼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요. 민주당에서 입법을 갖다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지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그게 카톡에 엄청 돌면서 지방선거를 패배하게 돼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런 내용들이죠. 이 입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이런 조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랑 연계시켜서 자기들의 근거들을 만들려고 하는 작태들이 계속 노골적으로 벌어질 거고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시민사회 또는 민주당 또는 야육당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나오면 그걸 기화로 해서 총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건 지금까지 보여왔던 저 극우 또는 지금에는 보수 정부들이 일관되게 해왔던 방식들이고 아마 오늘도 비서실장 회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게 아무리 회의를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권한대행을 보좌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는 기재부와 총리실 일부가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실은 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가. 놀아줘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그게 놀아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 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에 긴급 회의를 한다는 건 두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다. 그렇죠. 정치적인 자기들 그 복권 복귀의 호재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이 사안에 관련해서 뭔가 책임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진지하게 대책 마련을 해도 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총리실에서 기재부 권한 대행, 기재부 차관이죠. 대행을 서포트하는 걸로 돼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서포트할 명분과 이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